KABC 미주중앙방송 오늘 토요일인데 특별 손님을 모시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균이드 널싱홈 센터 한국인 담당 수잔나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균이드 널싱홈 센터를 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균이드에서 일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2002년부터니까 13년째. 오래, 13년째 오래 계셨네요. 네. 지금 한국인만 담당한다고 그러셨죠? 네. 네. 지금 현재는 한국인이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이렇게 계시나요? 지금 한 40명 계세요. 전체는 몇 명? 전체는 181명. 예, 181명 중에 40명이면 꽤 많은 프로테이지가 있네요. 네, 한 25%. 네. 전체 그 회사 널싱 센터를 좀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시죠. 균이드 널싱홈 들으신 분은 그동안 많이 계셨겠지만은 위치는 랜스데일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설립된 지는 1981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이 설립해서 개인이 운영해 오고 있는 그런 미국 양로원인데 거기에 2002년부터 제가 거기 일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분들 전담 하는 그런 식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해서 한국 음식과 한국 스태프들, 한국 간호사, 의사 이런 분들이 늘 한국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시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생활하기는 그런 다른 양로원에 비해서 훨씬 그런 좀 편리한 점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김치도 먹고 이렇게 혹시 뭐 된장찌개도 들고 그러나요? 예. 김치는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반찬이고 우리가 먹듯이 그리고 항상 밥국은 늘 주식으로 나오고 국도 여러 가지 그날 종류에 따라서 하고 된장국도 물론 많이 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한 서너 가지 반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에서 먹듯이 그냥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항상 계시고 의사 선생님은 정기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방문 케어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뭐 많이 아프신 분 병원에 가시는 분 또 병원에 가셨다 퇴원해 오시는 분 또 좀 위급한 상황이 있는 분 이런 분 있을 적엔 또 별도로 또 방문하셔서 케어해 주시고 그리고 간호사들은 24시간 케어를 해요. 24시간 간호사하고 간호보조원들은 24시간 돌봐주고 있어요. 3교대로. 그럼 어떻게 보면 병원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병원에서 하는 케어를 다 그대로 하면서 특별히 좀 개별적인 돌보는 거 그런 것이 병원보다는 조금 더 좀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거기 좀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말 저도 들었는데요. 근데 딱히 어렵다 하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접수하고 뭐 일주일 내에 아니면 한두 달 이내에 오시는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 2년 있어도 안 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뭐 접수를 해놨어도 좀 나중에 혹시라도 더 나쁜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해놓자 하는 마음으로 하셨다가 또 마음이 달라지는 수도 있고 또 뭐 모든 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있으면서 마침 이제 빈 자리가 생겼을 적에 그게 타이밍이 딱 맞으면은 그냥 빨리 오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때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고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딱히 다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아니면 좀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러신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신청해놓고 기다릴 때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시면 예, 그러면은 나중에 자리가 생겼을 적에 빨리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돼 있으면은 되는데 네. 준비 안 해놓고 이제 연락 오면 그때 설설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그 준비하는 동안에 시간이 걸려서 또 그 동안에 또 급한 환자가 생기면은 먼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또 기회를 놓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꼭 먼저 신청한다고 해서 먼저 들어오는 순서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준비한다는 것은 그 서류상 그런 거 다 준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준비가 우리 한국 어르신들한테 늘 걸림돌이 되는 준비가 뭐가 있냐면은 보험이 있어요. 보험. 예. 이제 거기 들어가려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메디케어가 있어야 되는데 메디케어가 의료 혜택이 100%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보조되는 보험을 하나씩 들게 되는데 그 보험 그 플랜이 많은 중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드는 보험 플랜이 소위 말하는 정부 보험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 브라보 지금은 바뀌어서 그게 시그마 헬스 파트너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에트나라든지 헬스 파트너 아니면 키스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다 거의 들고 계세요. 그런 것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는 HMO 보험이라고 그러는데 HMO 보험 하고 저희 양로원하고는 컨트랙이 안 돼 있어요. 예, 서로 이렇게 보험을 대주겠다고는 그런 뭐라 그럴까 특별한 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양로원하고 다 똑같으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HMO 보험하고 컨트롤이 돼 있어서 받는 양로원도 있고 안 받는 양로원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 안 받는 양로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은 대체로 그 보험이기 때문에 그 양로원에 들어오시려면은 그 보험을 없애야 돼요. 캔슬을 해야 돼. 근데 그 보험을 캔슬하면은 오늘 캔슬했다고 해서 뭐 한 일주일 후에 그게 효력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보통 이번 달에 캔슬을 하면은 이번 달 초에 캔슬하면은 그거를 한 달 내에 좀 이렇게 뭐 뭉뚱그려 가지고 다음 달 초에나 그게 이제 효력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한 달 정도의 그 기다리는 기간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다행인데 꼭 그렇다고 장담을 못 하거든요. 병원에서 급하게 오시는 환자,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또 임물전시로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 보면 또 이제 기회를 놓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제때에 이제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HMO와 우리가 흔히 많이 가입되는 그 보험을 캔슬한 다음에 그러면 보험이 없어도 됩니까? 아니면?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있으시니까 메디케어 있으시면은 큰 병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별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불안해하세요.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가 뭐 병이 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물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돈 물을 필요 없다고 딱 보장할 장담을 못 해드려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데 대체로 그냥 메디케어 있으면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미리 그걸 캔슬하고 기다리고 있는 걸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기회가 놓쳐지고 시간이 이제 지체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거기를 그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안전하고. 그래요. 방송으로 해도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직접 한번 찾아가셔서 상담도 하시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비용 부담을 있나요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도 덜어 있더라고요. 네네. 아, 재산이 있으면 못 간다더라 라든지 재산이 너무 없으면 안 받아준다라든지 예, 너무 예.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것은 이제 개인 차가 다 있어요. 개인의 재산 정도라든지 수입 정도라든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딱히 뭐 돈이 든다 안 든다 하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보면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 주셔야 네. 그분에 맞는 거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면 정확한 이제 내용을 아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얘기를 듣는다든가 이제 통상적인 경우만 생각해서 이렇게 속단을 내리는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비용 문제를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메디케어는 있으시잖아요. 네. 메디케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이 있으려면은 이제 그 컨트랙이 돼 있는 보험 그게 있으시면은 그 보험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 경비를 대줘요. 아, 예. 일부분을. 예, 그리고 또 그것도 무한정 대주는 게 아니고 예. 입주하면서부터 한 달 정도 예.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대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험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네. HMO 보험을 캔슬하면 보험이 없잖아요. 예. 그런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험을 들으면은 좋긴 하지만은 보험을 아마 그 정도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줄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은 롱텀 케어에 양로원에 들어가겠다. 네. 그래서 보험을 들으려 한다 하면은 네. 건강 검진하는데도 이제 뭐 문제가 있을 뿐더러 또 양로에 들어가면 그 많은 경비를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보험료 몇백 불씩 받고 그 많은 경비를 대주려고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굳이 보험을 드시지 않아도 보험이 차라리 없으면은 이제 양로원에 오셔서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그래가지고 경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산출을 해놨던 것을 그 유보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메디케어로 저 커버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 메디케이드 메디컬 어시스턴트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한 2, 3개월 후에 그게 승인이 나오면은 그걸로 이제 처음에 프라이빗으로 해놨다가 저 유보해뒀던 경비도 이제 소급해서 커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비용을 개인이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자기 재산 이런 거 별로 없고 또 자기 인컴이라고 해도 뭐 소셜 시큐리티 받는 거 몇백 불, 그 정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받는 소셜 시큐리티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자기 인컴이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 노후 대책이 다 돼 있어요. 뭐 펜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라이프 인슈런스라든지 또는 자기 뭐 살던 집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자기가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 거기에 일부 자기가 낼 수 있는 능력만큼 내는 거를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이 자기 재산 능력 범위 내에서 일부 있어요. 있는데 한국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거 있는 그 소셜 시큐리티 인컴만 갖다 내면 나머지는 이제 메디케어나 아니면 아까 저 메디컬 어시스턴트 이제 그 프루브 받은 거 거기 그걸 통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랜트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그러면 65세 되면 메디케어는 자동으로 나오고 또 로우 인컴이면은 메디케이드가 또 나오잖아요. 그거 두 개 있으면 더 좋은가요? 근데 메디케어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지금 메디케어 있으면서 메디케이드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양로원 들어가기 전에 메디케이드는
인컴이 아주 낮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메디케어를 받을 연령이 안 되는데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경우에 메디케이드를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있으면은 도움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메디케이드는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아니에요. 메디케어만 필수로 좀 있으면 돼요. 다음에 의사의 진단서는 뭐 확실히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개인 차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상담을 해서 이제 조건이 신체적인 장애 또는 이제 그 지적 장애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보는데 신체적인 장애나 지적 장애가 양로원에 올 수 있는 케이스가 된다 할 적에는 이제 우리가 인터뷰하는 것만 가지고는 100%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의사의 소견서 말하자면 진단서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또 혹시 병원에 계셔서 또 병원 치료를 하다가 집으로 퇴원하실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양로를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계셨던 모든 그 메디컬 인포메이션 그걸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는 다른 양로원에 계셨다가 이렇게 트랜스퍼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그 양로원에 계셨던 기록이 이제 이렇게 같이 서류가 트랜스퍼 해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아는 분도 몇 분이 그렇게 그 한국 음식을 못 드시는데 계시니까 여기서 뭐 가끔 찌개도 끓여가지고 가져가면 그게 또 컴플레인 들어오고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 균이드에서는 뭐 한인들을 굉장히 프로테지가 많네요. 예, 프로테지도 많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한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라든지 처음에는 그런 게 덜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김치 냄새 나면 조금 좀 거북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분들이 외국 사람들이 더 잘 먹어요. 예,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그 홍보가 돼가지고 이 한국 음식이 또 맛도 맛이지만 이 건강식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가지고 스태프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외국 그 여기서는 이제 저희 양로원에서는 그 환자들을 병원에서 이제 저런 페이션이라고 안 그러고 거기서 상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레지던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다른 외국 레지던트도 양식을 안 먹고 한식을 좀 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좋으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좁은 문 같아요. 지금 한인 사회가 꽤 되는데 좀 어떻게 그걸 좀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또 한인들을 받는 그런 시설이 또 생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예, 늘 오시고자 하는 분들 그때 필요한 때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사실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예, 지금 아까 김 선생님도 말씀했다시피 들어가기 어렵다더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는 어려움을 느끼신 분 오래 기다려도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말도 나올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시설을 좀 생각하는 분이 간혹 한국분 중에서 계시기는 했었어요. 했는데 막상 이제 그거를 해보려고 실물을 이렇게 알아보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냥 다른 그 시설 같지 않고 이 양로 시설, 양로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고 그래요. 예. 사실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봐도 웬만해서는 안 될 텐데 힘들 텐데 하는 게 그게 돈만 있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일단은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제 물론 돈이 이제 뒷받침이 되면은 더 좋겠지만은 우선 그보다도 첫째로 사명감이 있어야지 비즈니스 마인드로 돈벌이로 뭐 이제 앞으로 뭐 노년 인구가 많아지니까는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만 가지고는
그거를 오래 하시기가 어려울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명적인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 양로원 운영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낸다고요. 돈을 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은, 한국 어르신들은 자기가 살던 혹시라도 집이라도 있었으면 이미 다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있다가 나 아무것도 없어 하고 들어오니까 그 많은 돈을 메디케어나 메디컬 센터로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들으셨겠지만 메디케어 정부에서 돈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조해주는 돈을 항상 해마다 너무 엄청나게 그걸 삭감을 해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한테 드는 비용을,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만 운영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기가 십상이라고요. 운영하기는 어렵고, 맞습니다. 운영 경비는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 경험이 많이 있어야 양로원 운영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도 터득을 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그거를 다 충당을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찾아보기. 이 기회에 그러신 분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한인들 가운데 이렇게 재력도 있으시고 봉사정신이 있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잘 설립해서 한인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으면 정말 희망사항입니다. 또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일하는 분들은 이제 주위에서 또 나오실 거라고요. 뭐 한국 분들 중에서 그 많은 능력 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실 텐데 지금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만 되면은 그분들도 다 협심을 해가지고 정말 한국 사람이 편안하게 가서 한국적인 그런 그 생활 패턴에 맞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곧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구태에 꼭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럿이 이렇게 해서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한테 프로그램 같은 게 종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한국 사람들만 저희가 또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정서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참 공교롭게 오시는 어르신들이 거의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요? 거의가 다 크리스찬. 어쩌다가 한두 분 다른 종교를 가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예배 보는 거를 다 원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3번을 예배 보는 날로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1번은 또 찬양만 하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빙고 게임도 하고, 또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화토, 윷놀이, 또 꽃꽂이, 또는 이제 우리 또 영상 같은 거, 영상도 뭐라 그럴까, 바이블 영화 같은 영화 같은 거, 아니면은 간증 집회 같은 거, 아니면은 성지순례한 그런 비디오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상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이 요리 같은 거, 그런 거를 즉석에서 이제 만들어서 즉석에서 이제 같이 다 드실 수 있는 그 요리 교실도 있고, 그냥 다양하게 해서 첫째로는 어르신들이
무료하고 적적한 시간을 안 가지도록 그래서 오전에 한번 한국 분들끼리 모임을 갖고 또 오후에 한번 갖고 오전에 이제 아침 식사 하시면서 이제 한번 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끝나면 이제 또 점심 식사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1시부터 2시 반까지 또 오후 모임 하면은 그다음에 조금 이제 한숨 돌리다가 그 이제 저녁 드시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어르신들은 모임을 꼬박꼬박 참석하시면서 낮잠 잘 시간도 없다고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쁘다고 그런 노인들이 우리 건강에도 좋다고 늘 그렇게 얘기들 하지만은 노래 부르는 거 찬양 아니면 옛날 흘러간 노래 그리고 그 손동작 많이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많이 시간을 짜서 하려고 해요.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그 정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정말 다 환자분들이신데 그런 힘든 부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힘든 부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도 했어요. 저도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노인들을 모셔보질 않았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양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노인들의 성향을 잘 모르다가 거기서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건 내가 감당하기가 좀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노인들이 얘기는 들었죠.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 그런 말을 들어서 짐작이야 했지만은 정말 어린애가 되더라고요. 정말 어린애가 되는데 그냥 순수하게 어린애가 되면은 차라리 나은데 자기의 80년, 90년 거의 100년 동안에 그 자기의 그 성품 그걸 아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못 버리고 어린애 노릇만 해요. 예를 들면 자기한테 눈만 조금만 돌려도 자기만 봐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옆에 같이 이렇게 룸메이트이 있으면은 룸메이트하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거 좀 이해하는 거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옆에서 다른 미국 사람들 생활하는 거 보면은 사실 생활 양식은 다 거기서 그 집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데 그래도 그렇게 시끄러운 게 없는데 특히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좀 마음이 힘드는 것도 있었는데 차라리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거기는 특히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멘탈 쪽에 좀 장애가 있는 분 예를 들면 이제 연세 많으니까 치매가 걸린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질환이나 어떤 사고로 멘탈 쪽에 이제 문제가 있어 디멘차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른 양로원에서는 보통은 이제 따로 격리를 한대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지장을 주니까. 근데 저희 양로원에서는 그 원장이 방침이 그런 분들은 더 인격의 존엄성을 받아야 되고 더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끼리 따로 놓으면 그런 분들의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고 또 점점 성격이 난폭해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같이 한 건물에서 같이 이제 지내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주의하는 거는 그래도 한 방에는 같이 안 있으려고 하거든요. 서로 그래도 좀 서로 어울릴 분들끼리 이제 룸메이트를 정해주는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있을 적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차라리 이제 좀 이 멘탈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 그러는 거라면은 멘탈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대체로 보면 그런 분들이 더 순수해요. 또 아주 뭐랄까 본능적이고 또 그런 어쩔 수 없죠. 인간의 욕심도 있고. 그런 면으로 좀 순수한 면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얼마든지 그걸 참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해시켜 드릴 수 있고 예. 그러면 또 잘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 정신이 아주 똘망똘망한데 이제 조금 이제 좀 내 마음에 안 들었다 하는 분들이 한번 화를 내 가지고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볼 적에 어떤 때는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정신이 똘망똘망하고 너무 자아가 강하신 분이 정말 더 힘들다 하는 생각도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 하나가. 그래도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보람 많이 느껴요. 사실 그 보람 없으면은 힘든 것만 생각하면은 차라리 딴 데 가서 일을 하면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은 그거하고 견줄 수 없는 다른 일과 견줄 수 없는 그런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제일 큰 보람이라는 거는 어르신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양로원이다 하면은 그렇게 좀 선입관이 안 좋아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딱 이렇게 기분 좋게 내가 가고 싶어 해서 오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알 수 없으니까 또 이제 자녀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올 적에 좀 꺼림칙해가지고 왔다가 와서 생활해보고 너무 마음이 달라지고 편안해하고 좋아하시고 진짜 올걸 그리고 너무 감사해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보람이 느껴지고 또 가족들도 가능하면은 내가 모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하다가 할 수 없어 피치 못해서 이제 갖다 모셔다 놓고 마음에 무슨 무거움을 안고 있다가 본인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또 가서 막상 생활하시는 거 보고 마음이 놓여서 너무 안심이 된다. 믿음스럽게 맡겨놓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 그때는 진짜 보람이 느껴지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전혀 좁은 몸만인 것은 아니고 문을 두드리고 또 상담하고 미리 준비하면은 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들었고 정말 좋은 일 하시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참고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랜스데일에 위치해 있고 썸리타운 선상인가요? 썸리타운 선상 그리고 수잔나 박 한국인 담당 그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실래요? 한번 215 699 5000번으로 해서 이제 수잔나 박을 바꿔서 이제 상담 미리 하시고 또 좀 방문해서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요. 언제든지 방문하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액티비티 할 적에 제가 이제 직접 오후 액티비티는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피해서 오시면은 제가 다 직접 안내해드리고 사전에 이제 전화 주시면은 좋겠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도 마냥 그냥 연락 올 때 기다리고 계실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신청 받은 분이 여러 분이 되고 또 개개인 사정이 다 틀리고 또 제가 또 다른 일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일이 매번 그거 팔로우업을 못해요. 어떤 분은 어떠신지 또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거를 제가 직접 다 못하니까 신청하신 당사자가 항상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거나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항상 전화해 주시면 하는 것 같겠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고 저희 방송은 또 다시 듣고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